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동남아 휴양지들이 6월부터 관광객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여행업체 한 개당 500만원 지원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관광과 마이스 업계 심리 상담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설립 11주년을 맞이한 몰디브 관광청이 3월 현재 23만 명 이상이 몰디브를 방문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의 방역이 완비된 비즈니스 호텔이 개장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훈련센터를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객실 서비스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호텔가가 봄 특수를 맞이해서 미식으로 한판 승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트립닷컴이 호텔 무료 숙박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3월 22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3월 20일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국 푸켓, 인도네시아 발리 등등 동남아 주요 휴양지 있죠. 특히나 이제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특별히 사랑받아온 곳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자가 격리 완화하고 백신 우선 접종을 통해서 외래객,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인바운드죠. 관광 재개 준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푸켓 섬의 관광업계는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푸켓 주민 70%까지 접종해서 집단 면역 형성하고 10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푸켓 퍼스트 옥토버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는 더 박차를 가해서 본격적으로 받겠다. 요 계획은 이제 4월부터 입국 관광객에 대해서 3일 객실 격리 후에 남은 기간에는 호텔 내에 격리하도록 하고요. 푸켓 주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관광객의 격리 기간을 축소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격리 절차 면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켓은 태국이죠. 그다음에 푸켓은 그렇고 태국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태국 보건부 장관이 이제 국가 전염병관리위원회가 이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여권 발급 및 백신 접종 증빙 서류 소지자의 의무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고요. 현재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별 조건,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최소 14일에서 3개월 이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경우 출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태국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증명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격리 기간을 열흘로 단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오는 여행객들은 기존같이 14일 격리 방침 유지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관광부 장관도 성명을 하나 발표했대요. 남의 나라 관광부 장관의 성명까지 왜 발표하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엄연히 트래블 관련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와 현재 어떻게 좀 비교를 할 수 있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메인 뉴스를 꼽은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6월부터 다시 발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백신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간주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고 상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와 여행 통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에 따라서 6월 중순 또는 7월에 외국인 여행자를 받기 시작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발리가 포함됐고요.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 200만 명의 발리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주마다 면밀하게 모니터링되고 평가되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세기 운항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여행업계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가격리 14일에 대한 합리적 근거. 합리적 근거 전에 뭐였습니까? 좀 융통성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안 해주니까 그럼 합리적 근거를 대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합리적 근거를 먼저 좀 얘기해달라가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다른 나라처럼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 안 되는 방향만 무조건 묶어놓지만 말고. 그걸 안 해주니까 그럼 합리적인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뭐 없잖아요, 그런 게. 그리고 뭐 자가격리. 지금 발리나 푸켓이 이렇게 조만간에 올해 안에 여행 재개 자가격리 거의 없다시피 한 시스템을 선보이면 뭐예요? 한국이 계속 이런 데로 나가면 갔다 와서 한국 와서 14일 자가격리. 그럼 누가 여행을 갑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님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행업이 집합금지 업종의 집합금지 업종 지정에 준하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제가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협동조합, 우리 협동조합 관계자 몇 분과 함께 지난 금요일 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정성우 국회의원을 좀 만나서 업계가 어떤 얘기를 전하나 저희가 직접 좀 가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좀 의원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통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모양. 어쨌든 국회 예결위에서는 재정 확대를 좀 많이 좀 하려고, 그래서 많이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대요. 예. 자, 국회 예산결산 특위는 정부 추경안의 경우 여행업을 경영위기 업종, 그러니까 업체 한 개당 200만 원, 하면 요게 업체를 한 18,223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하면 364억 원이에요. 요거로 반영하려고 검토를 했으나 너무 모자라다. 그래서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500만 원 곱하기 사업체 18,223개거든요. 하면 911억 정도 나와요. 500만 원으로 할 경우 요걸 지정해서 상향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전국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여행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같이 했습니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 특위위원장을 만나서 여행업종의 피해 상황 및 지원 요청을 전했는데요. 정성호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재정 확장에 적극적인 입장이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피해 때문에 여행업계 피해상 잘 알고 있고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여행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여행업의 경우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 지정된 만큼 지금 그렇죠. 당장 그러니까 너무 급해 지금 시간이 없어. 집합금지 업종 지정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안 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꾸준히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이게 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알아요? 또 언젠가는 또 비슷한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문체부 일반 회계로 증액해서 의결했으나 예결위 심사 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으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집합금지 업종 지정에 준하는 업체당 500만 원 지원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아직 진짜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흘러가는 거 추세로 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미리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래도 지원 금액만 놓고 보면 섭섭한 액수는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 또 방법을 모색해 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여행업협회에서도 지금 여행업계가 집합금지 업종 이상 준하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창유 회장은 정부 지원 없으면 여행사는 폐업밖에 없다. 그리고 실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50만 여행업 종사자와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식하고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간곡히
바랬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 그 녹화하고 있는 게 21일 일요일 오후 한 3시경이거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오늘 밤에 전국 각지에서 전국 비대협 주요 인사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하룻밤 자고 간담회를 갖고 하룻밤 자고 내일 월요일 그러니까 22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지금 현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예.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어렵게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각지에서 와요. 예. 그래서 한 제가 리스트를 받았는데 한 열 몇 분 정도 돼요. 그래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랑 간담회를 갖고 어떤 의견을 좀 대충 이제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이미 다 대부분 알죠. 이제 뉴스 같은 데 나와서. 근데 이제 또 이게 현재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것 또한 좀 무게감이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앞선 뉴스에 이렇게 가닥이 잡힐 거라고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원되는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금액 정도로 가닥이 잡히겠다. 뭐 이런, 게 보여요. 예. 그렇게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우울감, 스트레스 때문에 관광과 마이스 업계 종사자 위한 심리상담 지원한다고 합니다. 19일부터 무료 상담이고요. 서울관광 마이스 기업 지원센터는 서울 소재 마이스 중소기업 대상으로 인사노무, 회계 서무, 경영법무 분야의 전문 상담 그리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한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심리치료 같은 거 플러스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그 심리상담 전문위원 전문 자격 갖고 계신 분들 있죠. 그래서 선발하셨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예, 하고 화상으로도 상담 가능하대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2278-9933 지금 자막 2278-9933에서 나 상담 받아야 돼. 정신적으로 이게 좀 내가 좀 멘탈 좀 붕괴됐어. 상담 받으세요. 정신과 상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기분에 따라 아시다시피 물론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저보다 이제 인생을 또 많이 사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게 해줘야 돼요. 여성분들이 수다 왜 많냐? 이게 풀면 기분이 좀 나아지거든. 근데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가셔서 상담 받으세요. 자격 되시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주 좋은 거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설립 11주년 맞이했습니다. 어디가? 몰디브 관광청이. 자, 새해에도 3만 명 이상. 3만 명 아니네. 3월 14일 기준 이미 몰디브에는 23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답니다. 국민들의 백신 접종과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안전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한 몰디브는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39% 이상 접종 완료했답니다. 그리고 몰디브 관광부와 몰디브 관광보호국의 선도 하에 여행업계 일선 근로자 총 1만 명분 백신 확보해서 2월 14일부터 업종 시작했답니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공항, 대면 업무 담당자 등 여행객과의 접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30% 이상인 8,800명, 3월 7일 기준이에요. 지금부터 들었겠죠? 8,800명이 백신 접종했대요. 몰디브 같은 경우는 현재 비행기 출발 시간 최대 96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수정하고 출국 24시간 전까지 몰디브 정부 사이트상에서 건강신고서 제출하면 10일 자가격리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숙박시설에 체류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추가 신청 없이 30일 비자가 제공되고요. 최대 90일까지 장기 체류 희망자는 추가 신청 필요합니다. 네. 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유명 관광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자, 뭐 유럽의 프랑스, 독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탈리아, 뭐 영국 이런 각 나라별로는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도 하는 휴양지는 아니니까. 그런데 좀 지금보다 탄력적인 백신 접종도 필요하고 자가격리 또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부러운 거는 이제 저희가 칼럼에서 대충 내용을 담았는데, 내용을, 그러면 칼럼을 제가 쓴, 좀 나쁘끄럽습니다만, 이름하여 이정민 칼럼, 오늘 칼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여행 쇄국 정책입니다. 여행업계의 현재 자가격리 수준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입장과 조금도 변함이 없어서 융통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달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중대본을 상대로 물었죠.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구체적인 근거가 아닌 매우 원론적인 입장만 담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요. 위험하다, 아직 이르다, WHO의 권고 아니다, 이런 정도가 대부분이었고요. 한국 상황과는 거리가 먼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는 다가오는 여름 시즌을 맞아서 속속 대책안을 내놓고 있죠. 사이판의 경우 이미 자가격리에 대한 답답함을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발리와 푸켓 등 동남아시아 휴양지들로 사전 음성 확인서 제출을 통해 여행자들을 맞이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물론 시기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동남아 휴양지들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이 휴양지의 주요한 수입원이기에 당연한 조치며 내심 부럽기도 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더 부러운 것이 있는데요.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백신 접종 정책입니다. 이 역시 중요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이들이기에 타 업종 종사자보다 먼저 백신 접종이 가능토록 한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인식과는 너무나 달라서 한숨만 나옵니다. 정부에서 트래블 버블 얘기 나온 지 조금만 있으면 반년이 지나갑니다. TF 구성하겠다는 얘기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눈에 띄는 조치라고는요. 트래블 버블이라는 영어 표기법을 비격리 여행 권역이라는 순수 우리말로 바꾸자는 문체부의 공식 발표만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트래블 버블을 비격리 여행 권역이라는 말로 바꾸자라는 게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런 발표만 있었죠. 이젠 웃음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대만과 팔라우는 트래블 버블 시작을 당장 다음 달인가요? 예고하고 나섰죠. 그리고 휴양지 역시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방안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얼마 전에 중대본을 상대로 자가격리에 대한 후속 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라면 분명한 여행 쇄국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떠나 여행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오라고 해도, 지금 당장 가라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가격리 해제한다고 당장 오거나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같은 여행산업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관련 부처의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은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쇄국 정책 징글징글합니다. 트래블데일리 뉴스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